안녕하십니까. LG AI연구원의 최종규라고 합니다. 오늘 메타콘 발표에서 발표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발표드릴 주제는 에이전틱 AI와 한국의 산업 혁신인데 LG AI연구원이 LG그룹이 갖고 있는 제조 경쟁력을 기반으로 엑사원을 통해서 어떻게 적용하고 고민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잠깐 이동을 해서 발표는 이동해서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LGAI연구원이 설립된 지가 5년 차인데요. 아직도 LGAI연구원을 소개를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잠깐 소개드리겠습니다. LGAI연구원은 LG그룹의 문샵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겠습니다. LG그룹의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2020년 12월에 LG그룹 산하의 공통적인 AI 연구, 선행 연구를 하는 조직으로 출범하였고요. 어떤 분들은 아직도 LG전자의 어떤 AI 연구소로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LG는 지주회사입니다. 지주회사 산하에 있는 LG 그룹의 공통 연구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에이전틱 AI 최근에 이제 많은 이슈가 됐습니다. 아마 이 두 단어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딥시크가 주는 의미는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계적으로도 그렇죠. 미국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과 여러 연구를 통해서 미국만큼 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또한 이 딥시크를 통해서 우리나라도 열심히 하면 잘 할 수 있다는 어떤 시각의 변화를 준 큰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빅테크의 막대한 투자에 대비해서 우리나라는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시각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는 그런 시각으로 변화되는 큰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지브리 스튜디오에서 보는 그런 이미지를 기반으로 사실 저희 부모님도 카톡에 이런 지브리 생성된 이미지 등을 해달라고 요청하셨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생성형 AI를 접하게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생성형 AI 이전에 우리가 알파고를 통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죠.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딥러닝 시대의 어떤 전문가를 많이 AI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생성형 AI로 대표되는 챗GPT로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AI를 접하고 그 다음에 사용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업무에 도움을 준다든지 많은 혜택을 누렸습니다. 이제 생성형 AI를 넘어서 이제 에이전틱 AI 시대에 도달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에이전틱 AI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전틱 AI, 예전부터 에이전트란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런 약간 꿈과 같은 얘기, 사람이 룰로 만드는 어떤 에이전트, 제한적인 에이전트에서 이제는 진짜 생성형 AI의 발전에 의해서 정말 에이전트라는 것들이 이제 실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AI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명령만 내리면 스스로 계획을 이 문제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스스로 수행을 합니다. 근데 단순히 이전에는 한번 수행하고 말았다면 수행한 결과를 기반으로 자기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셀프 리플렉션이라고 하는데 수행한 결과가 사용자가 요청한 명령에 충분한지 그다음에 불충분한지를 판단한 다음에 이제 굉장히 어려운 기술은 리플래닝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수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 계획이 완성될 때까지 이걸 반복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다른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의 기반은 생성형 AI에서 어떤 플랜이라는 것들을 어떤 샘플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여러 개를 다시 생성하는 것에 기반을 하되 주어진 평가를 통해서 이거를 수정하는 기술들이 기반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큰 특징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추론이란 영역,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 결과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더 나아가서 이걸 재플래닝을 한다는 어떤 추론 영역에서 굉장히
에이전틱에서 중요한 기술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실행하는 겁니다. 실제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외부 툴 또는 외부 검색 엔진 같은 것들을 협업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통해서 액션한다는 것. 더 나아가서 이제 에이전틱 A가 실질적인 물리적인 어떤 피지컬 로봇이라든지 모터라든지 여러 실질적인 액션까지를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추론이라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이는데, 추론이 우주 탐사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처음에 어떤 미지의 행성에 가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가면서 새로운 어떤 경로도 보게 되고 다양한 어떤 미지의 체험을 하게 되면서 그 계획을 기반으로 다시 수정 통해서 최종 목적지에 가는 과정과 닮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면에서는 LG가 하고 있는 엑사원, 아마 엑사원에서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아직 잘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엑사원에 대해서 잠깐 소개드리겠습니다. 엑사원은 그 풀네임이 Export for Everyone이라는 풀네임에서 축약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LG 그룹은 다행스럽게도 LG에이항공이 출범할 때 AI의 아젠다를 무엇으로 갈까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LG그룹 대표께서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초고대 AI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1년, 2년 동안 굉장히 저희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지만 작년 8월부터 엑사원 3.0부터는 저희가 오픈소스로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많았었는데, LG그룹이 그동안 어떤 폐쇄적인 어떤 그런 개발을 하다가 어떤 글로벌한 빅테크와의 경쟁에 대한 어떤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지도 반영된 반면, 오픈소스라는 것들이 굉장히 큰 AI 소프트웨어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의 재생산성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모델을 오픈하면 거기에 대해 사용자들이 써보고 거기에 다양한 피드백과 그다음에 재생산을 통해서 우리 모델의 활용 측면에서 굉장히 고도화가 되고, 그것들이 다시 저희 쪽으로 들어와서 다음 모델 차기 모델 개발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작년 말에는 저희가 엑사원 3.5를 오픈했고요. 그 이전 모델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과 효율성을 갖게 됐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사실 힘들다고 말씀드리기 쉽습니다만 글로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저희는 한 3개월마다 이 새로운 모델을 내고 있습니다. 그에 올해 3월에는 엑사원 DB라는 어떤 추론 전용 모델을 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작년에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는 불행인 거죠. 작년에는 저희가 글로벌하게 노터블한 AI 모델이 엑사원 3.5 단 한 개의 모델이 밖에 없습니다. 아마 다행스럽게도 올해는 좀 더 많은 모델들이 등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엑사원을 오픈한 이후에 지금 요는 5월달 기준인데 현재 6월 17일 기준으로 글로벌하게 310만 회의 다운로드가 발생했고, 저희가 이제 아까 재생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오픈한 모델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론들을 적용해서 재오픈하는 등 그런 파생 모델이 187개나 되는 성과가 있었고, 국내 모델에서는 제일 많은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 GTC 2025에서는 엑사원 딥 모델을 공개하여서 다양한 사용자들이 직접 체험해보고 다양한 피드백을 받는 것들도 진행하였습니다. 엑사원 딥 최신 모델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딥시크 대비 자원을 한 20분의 1만 쓰더라도 타겟 영역에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특히 수학과 과학, 화학, 물리, 생물학과 같은 어떤 LG그룹이 추구하는 어떤 산업형 LLM에서 꼭 필요한 어떤 영역의 출현 성능들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가지고 있고, 특히 수학 영역에서는 한국 수능에서는 거의 94.5점 정도의 1등급을 내는 성과가 있었고, 타 모델에 대비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이 문제가 지금 작년 수능 킬러 문항 22번입니다. 그래서 오답률이 보시는 바처럼 96%였는데 저희 엑사인 대비 이 문제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 맞추는 과정이 추론 과정이 어떤 거냐면 이 수학 문제를 일단 분석을 통해서 어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것이 개혁입니다. 그래서 점화식을 분화하고 그다음에 조건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어떤 가능한 값을 추정하고 유효한 값을 도출하고 절대값 연산을 하고 답을 도출합니다. 그다음에 이 답이 정말 맞는지 다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틀렸다고 하면 다시 가설을 세워서 이것을 반복을 통해서 모든 조건이 만족한 다음에 답을 내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외부 모델을 테스트했을 때는 딥식 R1은 그때 당시 오답이었고요. 오픈 AI O3는 정답을 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어떤 고급 추론 같은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질문이 스쿨버스 안에 몇 개의 골프공이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 답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추론 과정을 거칩니다. 학교 버스가 평균적으로 내부 부피가 얼마냐를 일단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골프공의 부피를 계산합니다. 다음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아이디어한 상태에서 그러면 완벽한 포장 상태에서 최대 골프공을 개수도 계산하고 그럼 현실적으로 비효율성을 가정합니다. 그랬을 때 또 계산하고 그다음에 실제 조건 뭐 좌석이 있다. 스쿨버스에서는 아이디어하게는 부피가 있지만 거기 좌석도 있고 여러 손잡이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조건도 계산하고 또 여러 가지 뭐 다른 모델 버스의 베리에이션 등등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답변들을 이렇게 답변한 것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저희도 이제 개발을 할 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지만 개발하고 나서 굉장히 이 추론 역량에 대해서 굉장히 깜짝 놀라는 결과들이 이제 나오는 것들을 보고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이런 엑사온을 기반으로 LG에서 하고 있는 어떤 엔터프라이즈 AI 에이전트인 챗 엑사온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챗 엑사온은 어떤 이 추론형 모델과 엑사온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어떤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서비스인데 이건 엔터프라이즈 AI 중심으로 포커싱하고 있고 현재 LG그룹 전 사무직의 한 60%가 열심히 잘 써주고 계시고요. 굉장히 많은 피드백과 함께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특징이 어떤 우리는 엔터프라이즈 AI를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각 직군별에 맞게 본인의 업무를 등록하면 이게 생성형 AI가 잘 쓰시는 분도 있지만 굉장히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의 직군에 맞게 어떤 잘 쓰시도록 질문을 추천해 주기도 하고요. 거기에 맞는 기능 등도 추천해 주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문서들을 기업 내 문서를 연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가 업로드하는 거 외에 어떤 조직별로 그 조직에 있는 문서들을 다 링크해서 업로드해서 따로 업로드하실 필요 없이 조직의 문서들을 기반으로 여러 정보를 검색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들이 가능하고요. 기본적으로 뭐 여러 문서를 비교하거나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이제 업무에 필요한 코딩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 뭐 생산 데이터들에 대한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어떤 뭐 여러 가지를 계산하는 그런 영역 등도 특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챗 엑사온 핵심 요소에 들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저희가 생성형 AI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어떤 정보입니다. 근데 생성형 AI가 그 정보를 다룰 때 그 정보들이 굉장히 많은 문서 내에 있기 때문에 문서에는 텍스트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테이블이라든지 다이어그램이라든지 어떤 멀티모달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문서를 이해하는 기능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자동 생성입니다. 최근의 기술적인 트렌드는 사람이 한 땀 한 땀 데이터를 만드는 것은 이미 너무 규모나 어떤 비용 측면에서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AI가 자동으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기술들이 적용됐습니다. 조금 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앞서 말씀 추론 능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문 문헌의 멀티모달 데이터를 이해하고 데이터하는 것들이 굉장히 잘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텍스트뿐만 아니라 그래프, 표, 여러 가지 다이어그램들을 잘 이해하고 분석해서 데이터
AI가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변환한 그런 기술들도 있고, 저희가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어떤 분자 구조식이라든지 여러 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해서 AI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디지털 형태로 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기술들은 저희 내부에만 쓰는 게 아니라 외부의 굉장히 글로벌한 출판 업체들에서도 저희 AI 기술들을 활용해서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업 문서인데 어떤 기업 내부에 비밀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서들은 굉장히 접근하고 힘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식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오픈된 챗GPT 같은 어떤 AI에서는 답변을 잘못하거나 어떤 그런 지식이 부족한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기업 내부의 문서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AI가 기업 문서를 기반으로 스스로 질문을 생성하고 답변도 생성하고 질문 답변을 스스로 평가하는 모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기존에 이제 LG 디스플레이에 있는 어떤 전문 지식 검색 서비스에 적용했을 때 1.5배 이상의 성능과 효율성을 갖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추론 기능입니다. 그래서 정보 검색 분야에서 특히 추론은 복잡한 질문을 분석하는 분석해서 시퀀셜하게 하는 게 기초적인 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검색한 결과를 기반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로 맞느냐를 다시 한번 판단하고 그런 기술입니다. 마지막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 그런 기반으로 스스로 평가를 해서 부족한 부분을 판단하고 부족한 부분을 다시 이제 플래닝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적용됐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심층 리서치라는 기술들이 이미 적용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어떤 전문적인 질문을 했을 때 이걸 구체화하기 위한 어떤 질문들을 하고 사용자가 여러 조건들을 입력했다면 스스로 이제 여러 가지 정보도 검색하고 답변도 판단하고 여러 가지 출처를 보시면 굉장히 많은 출처들 전 세계에 뿐만 아니라 회사 내부에 있는 여러 문서까지를 다 보면서 사용자가 요청한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수행하기 위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리포트 수준을 다운로드 하거나 어떤 리포트 형식으로 보는 것들이 이미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런 기술을 기반으로 LG 그룹이 어떤 산업 혁신을 위해서 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중국은 굉장히 딥시크를 기반으로 이게 단순한 생성형 AI 서비스에서 벗어나서 어떤 제조 영역에서도 굉장히 많은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성과들이 나고 있고요. 이제는 생성형 AI가 단순히 어떤 글을 잘 쓰거나 말을 잘 알아듣거나 검색하는 영역을 넘어서 앞서 말씀드린 어떤 추론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다양한 영역에서 확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LG그룹도 저희가 엑사원을 기반으로 여러 분야에서 지금 적용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제조 영역에서는 이제 검사 자동화, 그래서 이노텍 애플 카메라를 생산하고 있는데 애플 카메라를 생산할 때 카메라에 이제 양품을 판단하는 것들을 기존에는 사람이 한 700명이 투입해서 했다면 AI로 이런 부분을 굉장히 빠르고 쉽게 현재 적용되어서 이미 이제 돌아가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생산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는 이제 검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생산 데이터가 왔다면 다음은 이게 어느 게 품질이 될 거라고 예측하는 어떤 그런 시대까지 왔고요. 이 예측은 뒤에서 말씀드리는데 주가나 이런 예측까지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원자재 일정 관리 뒤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유화학에서 같은 LG화학 같은 경우는 원유를 수조 원대에 이제 수입을 하게 됩니다. 그 수입을 기반으로 다양한 이제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거를 생산하게 되는데 그 생산 과정의 이 효율을 생산 과정의 프로세스를 어떤 전문가 사람이 하고 있던 거를 다 AI로 바꿨습니다. 네. 뒤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측 문제인데 우리가 어떤 전지나 경제를 지금 예측하는 어떤 그런 기술들을 하고 있고 LG가 또 경제연구원과 같이 다양한 LG 그룹에서 필요한 산업 분야에 대해 예측을 하고 있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나스닥의 주가
예측까지 해서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R&D 바이오에서는 뭐 코드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지금 다 잘 하고 있고요. AI가 이제는 회로도 설계합니다. 그래서 제품 복잡한 회로를 여러 가지 조건을 주면 회로를 스스로 설계하는데 이 회로를 AI가 설계한 회로를 기반으로 제품도 이미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릴 거라 R&D 바이오, 그다음에 업무 생산성 영역은 당연히 생성형 AI가 굉장히 잘하는 영역이라서 이 부분은 여기서 말씀드리고 뒤에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컨텐츠라든지 미디어 아트라든지 여러 분야에 지금 적용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석유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굉장히 수조 원대의 원유를 생산해 수입을 해서 이거로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를 하게 됩니다. 네. 보시면 이제 이거를 이제 수입한 원유를 받아서 그다음에 탱크에 이제 배분부터 어떻게 할 거냐, 현재 잔존량, 그다음에 앞으로 사용될 양에 대해서 예측까지를 통해서 어떤 분배하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재료를 기반으로 이걸 블렌딩을 해야 합니다. 이 블렌딩하는 스케줄과 이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거를 사람이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분해를 보내는 이런 과정을 기존에 이제 사람이 하고 있었던데, 이거를 최근에 한 1년 동안의 과정을 거쳐서 올 6월에 이걸 완전히 100% 자동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화를 통해서 효율성으로 인해서 생산되는 효과가 연간 100억 이상이고요. 네, 이런 큰 플랜트 산업에서도 AI가 적용해서 어떤 효율성을 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PCB 자동 설계입니다. 현재 몇 가지 복잡한 회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제 AI가 설계를 하고 그 몇 가지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LG 모니터 등은 이 AI가 설계한 회로도로 이미 출시한 바가 있습니다. LG 그룹이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이 바이오 영역인데, 저희가 이제 난치병 치료 신약 개발을 위해서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츠버그 메디컬 센터와 의료 현장의 전문 데이터와 관련 협업을 하고 있고, 서울대 측과 이제 단백질 구조 예측 설계, 그 다음에 잭슨랩과 알츠하이머 인자 발굴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잭슨랩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임상 전 실험을 위해서 흰색 쥐에 대해서 실험을 합니다. 이게 왜 하는 이유는 굉장히 세대가 빠르기 때문에 세대 전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하기 전에서 이거를 실험하는 그런 글로벌 기업입니다. 네. 이걸 통해서 임상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단축을 통해서 이거를 통해서 지금 알츠하이머와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 중에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런 AI 모델로 어떤 화장품 소재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LG 생활건강과 새로운 화장품 소재를 발굴을 통해 AI를 통해서 발굴했고, 이거를 지금 내년도 제품을 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니즈를 통한 방향을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사람이 합성 구조 중에서 기존에 이제 학습된 지식을 기반으로 어떤 것들이 가능할까에 대해서 이제 가설을 세우고, 그다음에 반복적으로 합성과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거 AI에서는 다양한 어떤 AI로부터 니즈 기반의 어떤 구조를 먼저 제안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합성과 물성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효율화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1년 10개월 걷던 기간들이 최종적으로는 하루 만에 가능한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들은 어떤 분자 데이터셋과 물성관을 갖는 여러 데이터들을 파운데이션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데이터와 기존의 랩에서, 회사에서 갖고 있던 다양한 테스트 데이터를 LLM처럼 파운데이션 모델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특화 데이터, 어떤 피부 투과도나 이온 전도 등과 관련된 특성 물질이 예측되도록 그런 데이터들을 합성시키고, 이걸 통해서
AI를 통한 소재 개발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AI가 또 잘하는 게 기존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하는 어떤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어떤 정형 데이터, 가격, 다양한 경제 지표들을 기반으로 예측하는 모델이었는데 이것에 대한 것들은 다양한 어떤 갑작스러운 변곡점이나 정확도에 한계가 있었는데 어떤 비정형 데이터, 뉴스나 다양한 마케팅 리포트 등등을 다 이제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하고 이거를 통해서 했을 때 조금 더 훨씬 더 정확한 예측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이런 기술을 기반으로 주가 예측을 지금 저희 모델이 개발해서 2023년 11월에 나스닥에 상장을 했고요. 이름이 LQAI입니다. 티커 네임이. 그래서 현재 2025년 4월 기준으로 수익률이 31.05%고요. 이게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S&P 500보다도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들이 학을 받는 게 바이오 영역에서 유전자 변이 예측입니다. 그래서 폐암 환자의 전자현미경 조직 화면을 보고 그 화면과 기존에 학습해 놓은 어떤 DNA 정보들을 같이 학습해서 이 환자의 질환 여부를 판단하기도 하고 이거의 변이를 예측하는 것들을 지금 피츠버그 메디컬 센터랑 같이 개발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엑사원 패스라는 모델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모델이 지금 엔비디아에 공급돼서 서비스되고 있고요. 네, 이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LG가 이제 사실은 지금 앞서 말씀드린 AI 기술들이 이미 예전부터 좀 하고 있었던 거고 이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이제 앞으로도 더 많은 것들이 지금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기 위한 생태계라고 말씀드리면 어떤 범용 모델의 렉사원을 기반으로 어떤 기업 내부의 데이터를 학습시킨 산업 특화 모델 그걸 기반으로 각 계열사들의 어떤 차별화 혹은 외부 파트너사의 차별화 모델을 개발 통해 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주요 기술은 엑사원 그다음에 최적사원 데이터 생성 기술, 추론 기술 등 앞서 말씀 기술들이 기반이 되고 있고 다양한 파트너사들과 협업을 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995년 인터넷 기술 자체에서는 느꼈지만 어떤 정보화를 통해서 굉장히 인터넷 강국의 기반을 마련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AI 시대의 투자는 굉장히 늦었고 많은 격차가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우리가 산업 특화 영역에서만큼은 에이전틱 AI를 잘 도입해서 경쟁력을 갖고자 노력합니다. 네, 저희 발표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